짙은 잿빛 구름이 서울의 하늘을 무겁게 짓누르던 오후, 이하나, 리 하나는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고급 카페라 뷰라뷰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방금 서빙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잔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의 전신은 지금 그녀가 느끼는 극도의 불쾌감과 반항심을 대변하고 있었다. 하나는 의도적으로 못생기게 꾸민 상태였다. 그녀의 머리는 몇 년은 좋게 묵은 듯한 촌스러운 갈색 가발 아래 감춰져 있었다. 일부러 엉클어뜨린 머리카락은 푸석했고 정수리 부분은 부자연스럽게 떠 있었다. 두꺼운 뿔테 안경은 그녀의 지적인 눈빛을 완전히 가렸고 렌즈에는 일부러 희미한 지문 자국까지 남겨두었다. 피부는 평소의 광채를 잃고 한 톤 어두운 파운데이션과 서툰 솜씨로 칠한 연지 곤지 덕분에 얼룩덜룩해 보였다. 의상은 활용점정이었다. 80년대에서나 유행했을 법한 어깨에는 과한 뽕이 들어간 짙은 녹색 꽃무늬 블라우스에 통이 넓은 베이지색 면바지. 누가 봐도 패션 테러리스트라는 말이 절로 나올 조합이었다. 그녀는 이 완벽한 변신을 위해 옷장 깊숙한 곳, 아니, 어머니가 자선 바자회에 내놓으려던 옷가지 더미를 뒤져야 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바로 오늘 있을 선을 완벽하게 망쳐버리기 위해서. 이하나는 29살, 명문대에서 경영전략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컨설팅 펌에서 3년간 경력을 쌓은 천재 전략가였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녀는 헬레네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기업들의 가장 복잡하고 은밀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업계 최고의 해결사였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유서 깊은 재벌가인 가족들에게 그녀는 그저 결혼 정년기를 놓쳐가는 문제아일 뿐이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거대 그룹의 경영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딸, 집안의 명예를 위해 정해진 짝과 결혼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는 딸. 오늘도 그녀의 어머니는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 이번 박 의원 아들은 정말 괜찮은 아이야. 제발 하나야. 이번 한 번만 엄마 소원 좀 들어줘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괜찮은 아이. 하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녀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 괜찮은 아이는 아버지의 정치적 배경을 믿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속이 텅 빈 인간이었다. 그녀는 이런 무의미한 쇼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집안의 인형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요란한 종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들어섰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값비싼 맞춤 정장, 그리고 손목에서 번쩍이는 명품 시계. 박 의원의 아들, 박지훈이었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정확히 15분 늦었다. 그는 매장 안을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아마도 자신의 급에 맞지 않는 너무 대중적인 장소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의 시선이 창가에 앉은 하나의 기괴한 모습에 닿았다. 그의 눈이 경멸감으로 가늘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기라도 하는 듯한 표정으로 하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의자에 앉기도 전에 퉁명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하나 씨, 맞습니까? 사진이랑은 아주 많이 다르시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나는 일부러 더 어수룩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사진을 좀 잘 받는 편이라서요. 호호호.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안경을 고쳤었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에 묻어있던 파운데이션이 렌즈에 더 묻어났다. 박지훈의 표정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
노골적으로 보였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메뉴판을 집어들었지만 곧바로 다시 내려놓았다. 됐습니다. 커피는 방금 마시고 와서. 그는 턱을 치켜들고 하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하나 씨, 저는 이런 자리에 나올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머니들 성화에 못 이겨 나오긴 했는데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는 알고 나오신 겁니까? 그의 오만함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하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순진하고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는 그냥 어머님이 잘 보이라고 하셔서 나름대로 꾸미고 나온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바짓단을 만지작거렸다. 박지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꾸민 거요? 이게? 이하나 씨.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 유감이지만 우린 서로에게 맞는 상대가 아닌 것 같군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같은 스타일 정말 최악입니다. 이만 일어서겠습니다. 그는 단 1분도 더 앉아있을 생각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바로 그때였다. 이 모든 광경이 유리창 너머 거대한 빌딩의 최고층 CEO 집무실에서 한 남자의 눈에 고스란히 포착되고 있었다. MJ 이노베이션스의 대표 강민준. 그는 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젊은 혁신가이자 냉철한 카리스마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복잡한 인수합병 서류에서 잠시 눈을 떼고 창밖을 내다보며 머리를 식히던 중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라뷰 카페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고 그의 뛰어난 시력과 사무실에 비치된 고성능 망원경 그는 도시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을 즐겼다. 그에게 마치 무대 위 연극을 보는 듯한 선명한 시야를 제공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을 한 여자의 맞선 실패담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 다른 것에 사로잡혔다. 그는 박지훈이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 일어서는 순간 그 여자의 표정을 정확히 포착했다. 그녀는 분명 상처받은 듯 당황한 듯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찰나 그녀의 고개가 아주 미세하게 들렸을 때 그녀의 두꺼운 안경 렌즈 너머로 번뜩이는 차가운 빛을 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상처받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냉철하고 계산적인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박지훈이 경멸의 시선을 마지막으로 던지고 카페를 떠났다. 그가 완전히 사라지자 조금 전까지 어쩔 줄 몰라 하던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는 유리창 너머 수십 층 위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웨이터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다. 여기 아메리카노 제일 비싼 원두로 한 잔 더 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저 쇼케이스에 있는 얼그레이 케이크도 하나 주세요. 아주 기분이 좋아서요. 그녀의 태도는 당당했고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마치 가면을 벗어 던진 배우처럼. 강민주는 망원경에서 눈을 뗐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흥미로웠다. 아주 흥미로웠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저 기괴한 변장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그는 방금 본 장면을 머릿속에서 되감았다. 오만한 남자를 완벽하게 속이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얻어낸 뒤 유유히 축배를 드는 모습. 그것은 단순한 맞선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연출된 작전이었다. 민주는 비서에게 인터컴을 걸었다.
김 비서. 지금 바로 아래 라뷰 카페 창가 자리에 녹색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있네. 방금 맞선을 본 것 같은데 상대 남자는 박 의원 아들 박지훈일 거야.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줘. 아주 조용히. 그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여자는 이제 우아한 손짓으로 케이크를 떠먹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녀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기묘한 아우라를 풍겼다. 한편 하나는 달콤한 케이크를 음미하며 승리를 자축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그 남자가 저를 보자마자 차버렸어요 라고 울먹이며 보고할 일만 남았다. 한동안은 이 지긋지긋한 맞선에서도 해방될 수 있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연기에 만족하며 창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강민준의 강렬한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하나는 카페를 나와 택시를 잡았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강민준은 한동안 그 빈자리를 응시했다. 그는 최근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치열한 싸움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MJ 이노베이션스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교묘한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그는 이 위기를 타개할 날카로운 칼, 즉 헬레나라고 알려진 전설적인 전략가를 찾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헬레나에 대한 극히 단편적인 정보가 담긴 파일을 바라보았다. 성별도 나이도 국적도 불명. 오직 결과로만 말하는 유령. 그리고 그는 다시 창밖의 빈 카페 의자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에 그 여자, 저런 대담함과 연기력,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이라면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재미있군. 정말 재미있는 여자야. 그의 머릿속에서 방금 본 못생긴 여자와 그가 찾는 미지의 해결사 헬레나의 이미지가 기묘하게 겹쳐지기 시작했다. 물론 그 둘을 연결시킬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비논리적인 직감일 뿐이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는 타입의 리더가 아니었다. 그는 김 비서의 보고를 기다리기로 했다. 오늘 그가 본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지도 몰랐다. 강민준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책상 위에는 김 비서가 가져다 놓은 얇은 파일이 하나 놓여 있었다. 이하나, 리하나의 유진, 그루비 회장의 장녀, 나이 29, 경력 없음, 현재 공식적인 직함 없이 사교계 명단에나 가끔 이름이 오르내리는 전형적인 재벌가의 딸. 민주는 미간을 좁혔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가 유리창 너머로 본 그 예리한 눈빛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경력 없음이라. 그는 서류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유진 그룹 정도의 가문이라면 자식들에게 뭐라도 직함을 쥐어주기 마련인데 이 여자는 완벽하게 백수로 위장되어 있었다. 혹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자신의 직감을 더 신뢰했다. 그 여자는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단순히 맞선을 피하기 위해서 저런 수고를? 그의 상념은 모니터에 번쩍이는 붉은 경고등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MJ 이노베이션스의 주가가 개장 10분 만에 5% 급락하고 있었다. 동시에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온라인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MJ 이노베이션스 핵심 기술 유출 의혹, 강민준 CEO의 독단적 경영, 위기 초래.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이었다. 이사들 전부 소집해.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재무 담당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누군가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 공매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우리 지분을 은밀하게 매집 중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적대적 인수 시도입니다. 한 이사가 소리쳤다.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민주는 눈을 감고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공격은 정교했다. 언론 플레이, 자금력, 그리고 타이밍까지 완벽했다. 상대는 MJI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비대칭 전력이 필요했다. 회의가 끝나고 민주는 자신의 보안팀장을 따로 불렀다. 헬레나에게 보낸 제안은 어떻게 됐나? 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대표님, 평소 사용하던 모든 암호화 채널로 최고 등급의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헬레나는 자신이 움직이고 싶을 때만 움직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는 턱을 문질렀다. 헬레나, 지난 5년간 기업 MA, 시장의 뒤편에서 전설처럼 불리는 이름, 성별도, 나이도, 정체도 불명확한 해결사, 그 혹은 그녀는 불가능해 보이는 기업 분쟁을 뒤집고 거대 기업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어 무너뜨렸다. 민준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존재였다. 계속 시도해 보상금을 2배로 올려 MJI의 미래가 걸렸다고 전해. 같은 시각 이하나를 태운 택시는 그녀의 본가가 있는 평창동이 아닌 성수동의 가장 높고 보안이 철저한 주상복합 아파트 더 포레스트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 펜트하우스로 올라갔다. 현관문은 홍채 인식과 복잡한 암호키를 입력해야만 열렸다. 집 안은 그녀가 연기했던 촌스러운 여자와는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었다.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고 한쪽 벽면 전체는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로 되어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헬레나의 작전 본부였다. 하나는 거추장스러운 가발을 벗어 던져 바닥에 내팽개쳤다. 진짜 그녀의 머리카락은 칠흑같이 검고 윤기 나는 긴 생머리였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두꺼운 화장을 지워내기 시작했다. 짙은 파운데이션과 촌스러운 볼터치가 씻겨 내려가자 날카로운 턱선과 지성미가 넘치는 서늘한 눈매, 그리고 결점 하나 없는 맑은 피부가 드러났다. 그녀는 물기를 닦아내고 부드러운 실크 가운을 걸쳤다. 그리고는 그녀의 서재, 아니 상황실로 들어갔다. 방의 3면이 거대한 모니터로 둘러싸여 있었고 중앙에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녀가 의자에 앉아 손바닥을 스캐너에 올려놓자 시스템이 부칭되었다. 접속 승인, 헬레나님 환영합니다. 냉정한 기계음이 울렸다. 그녀의 앞에는 전 세계에서 들어온 수십 개의 비밀 의뢰 목록이 떠올랐다. 대부분은 기업 내부 비리, 고발, 경쟁사 정보 탈취, 혹은 정치적 스캔들 무마 같은 시시한 일들이었다. 그녀는 이런 일들에는 흥미가 없었다. 그녀가 움직이는 것은 오직 판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고도의 전략과 지성이 요구되는 게임뿐이었다. 그녀는 필터를 적용했다. 난이도, 최상, 보상, 무제한, 위험 등급, 치명적, 목록이 몇 개로 압축되었다. 중동의 석유 분쟁, 유럽 연합의 기술 패권 다툼, 그리고 하나의 파일이 유독 붉게 빛나고 있었다. MJ Innovations 긴급 방어 요청. 하나는 흥미롭다는 듯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MJ Innovations. 오늘 낮 자신이 연극을 펼쳤던 카페, 바로 맞은편에 있던 그 거대한 빌딩의 주인이었다.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MJI가 처한 상황이 실시간 데이터와 함께 분석되어 나타났다. 주가 조작, 교묘한 언론 선동, 그리고 배후 세력의 자금 흐름도. 하나는 데이터를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공격 패턴이 낯설지 않았다.
무자비하고 빈틈없으며 상대를 완전히 고사시키려는 방식. 이건 태산타이산의 박진모 회장 스타일인데 그녀는 몇 년 전 실리콘밸리에서 태산그룹의 부당한 기술 탈취를 막아내며 박 회장과 악연을 맺은 적이 있었다. 물론 헬레나의 이름으로였다. 박 회장은 당시 막대한 손해를 입고 물러났지만 결코 포기할 인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의 다음 타깃이 바로 지금 가장 떠오르는 혁신기업 MJ가 된 것이었다. 강민준. 하나는 MJI의 CEO 프로필을 화면에 띄웠다. 젊고 공격적이며 단기간에 회사를 정상에 올려놓은 천재. 하지만 지금 그는 늙은 뱀의 독리에 몰린 상태였다. 그녀는 의뢰의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성공 시 MJI 지분 5% 혹은 그에 상응하는 현금. 실패 시 헬레나의 정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묻지 않음.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었다. 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가족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그녀를 자극한 것은 바로 게임 그 자체였다. 박진모라는 거물을 상대로, 그것도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숨긴 채 강민준이라는 유능한 말을 조종하여 승리하는 것. 이것은 그녀가 거부할 수 없는 종류의 도전이었다.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강 건너편에 MJ 이노베이션스의 빌딩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아마도 저 빌딩 어딘가에서 강민주는 지금 피를 말리는 밤을 보내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오늘 낮 유리창 너머로 경멸하며 바라보았던 그 못생긴 여자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하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MJI가 보낸 암호화된 채널에 단 한 문장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계약 조건을 검토하겠다. 현재 상황에 대한 모든 원본 데이터, raw 데이터를 즉시 전송하라. H 메시지는 흔적도 없이 전송되었고 그녀의 모니터는 다시 고요한 대기 화면으로 돌아갔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강민준의 보완된 터미널이 조용한 신호음을 냈다. 단 한 문장의 회신이 도착했다. 계약 조건을 검토하겠다. 현재 상황에 대한 모든 원본 데이터, raw 데이터를 즉시 전송하라. H 메시지는 발신지를 추적할 수 없는 다중 암호화 레이어를 거쳐와 있었다. 민준의 옆에 서 있던 보안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표님, 모든 원본 데이터라니요.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회사의 모든 기밀을 낯선 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민주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는 팀장의 우려를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지금 자신이 절벽 끝에 서 있음을 알았다. 상대는 이미 자신의 내부 정보를 손에 쥐고 흔들고 있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네. 저쪽은 이미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댔어. 이건 우리의 마지막 카드야. 그는 결심한 듯 덧붙였다. 보내게. 최고 보안 등급으로. 그리고 이 채널은 자네와 나, 단 둘만 아는 걸세. 성수동의 펜트하우스. 하나의 모니터에 거대한 데이터 스트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MJ 이노베이션스의 지난 5년간의 재무제표, 연구개발 로드맵, 임원진의 개인 신상, 심지어 강민준의 개인 자산 현황까지. 헬레나가 요구한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인간의 속도를 초월한 듯 데이터를 훑어내렸다. 그녀의 뇌는 슈퍼컴퓨터처럼 정보를 교차 분석하고 숨겨진 패턴을 찾아냈다.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녀는 공격의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박진모 회장은 MJI의 주가를 폭락시킨 뒤 유령 회사를 내세워 지분을 헐값에 매수하고 이사회를 장악해 강민준을 몰아낼 계획이었다.
공격의 핵심 고리는 TASN EC라는 건설사와 MJI가 최근 인수한 한 바이오텍 자회사 사이에 얽힌 복잡한 파생 상품이었다. 너무 고전적이잖아, 박 회장. 하나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박진모는 자신이 완벽한 그물을 쳤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헬레나라는 변수를 계산에 넣지 못했다. 하나는 즉시 반격의 시나리오를 설계했다. 그것은 방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역공이었다.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의 자금줄을 먼저 끊어버리는 방식. 다시 강민준의 사무실. 그는 핏발이 선 눈으로 시장 개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가 폭락은 불 보듯 뻔했다. 그때 H로부터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대담한 일련의 지시 사항이었다. 첫째, 개장과 동시에 회사의 핵심 자산 중 하나인 알파 7 연구소를 매각한다고 공식 발표할 것. 미쳤군. 재무 담당 이사가 소리쳤다. 알파 7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걸 지금 매각하라고요? 이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주가는 지하실까지 떨어질 겁니다. 민준 역시 동의할 수 없었다. 하지만 헬레나의 다음 지시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둘째, 알파 7 매각 발표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이용해 박진모 회장이 공매도에 사용한 자금줄, 즉 TASN EC의 주가에 동시에 역공을 가할 것. 헬레나는 박진모가 TASN EC의 주식을 담보로 막대한 자금을 빌렸으며 그 담보 가치가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즉각적인 마진 콜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짚어냈다. 알파 7 매각이라는 충격 요법은 MJI뿐만 아니라 박진모가 연관된 모든 주식에 단기적 패닉을 유발할 터였다. 셋째, 특정 언론사의 MJI의 비밀 프로젝트 노바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흘릴 것. 이것은 도박이었다. 회사의 팔 하나를 자르는 척하며 상대의 심장을 찌르는 전략. 민주는 헬레나가 보낸 분석 자료를 보았다. 거기에는 자신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박진모의 숨겨진 자금 흐름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 유령 같은 조언자는 단 몇 시간 만에 자신과 자신의 팀 전체가 몇 주간 찾아 헤매던 적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낸 것이었다. 준비해.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헬레나의 지시대로 움직인다. 알파7 매각 발표 자료를 배포하고 재무팀은 태산건설 주식에 대한 모든 공매도 물량을 확보해. 지금 당장. 이사들은 경악했지만 대표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지휘자의 손에 운명을 맡기기로 했다. 오전 9시 주식 시장이 열렸다. 예상대로 MJ 이노베이션스의 주가는 폭락을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이어졌다. 그리고 정확히 9시 15분 MJI의 알파7 연구소 매각 발표가 터져나왔다. 시장은 경악했다. MJI가 드디어 무너지는가 싶었다. 주가는 수직으로 낙하했다. 바로 그때였다. 강민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자금팀이 테이센 ECA 주식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매도 폭탄을 투하했다. 동시에 알파 7 매각으로 인한 충격파가 건설주 전체로 퍼져나갔다. 박진모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MJI의 주가 그래프를 보며 여유롭게 시간을 피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태산건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세력이 막대한 물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박진모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순간 그의 개인 전화가 울렸다. 증권사였다. 회장님, 담보로 잡힌 태산건설 주식의 가치가 폭락하여 마진콜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간 내로
5천억 원의 증거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박진모의 손에서 시가가 떨어졌다. 5천억. 그는 MJI를 공격하기 위해 모든 자금을 끌어다 쓴 상태였다. 이것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자금줄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역공을 가한 것이었다. 강민준, 이 애송이가. 하지만 그는 이것이 강민준의 머리에서 나온 전략이 아님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MJI의 주가는 바닥을 찍고 있었다. 그때 헬레나가 지정한 언론사에서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MJ 이노베이션스 알파 7 매각 자금으로 차세대 AI 프로젝트 노바 상용화 박차. 기사는 MJI가 낡은 기술 알파 7을 버리고 진정한 미래 노바에 올인한다는 내용이었다. 시장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었단 말인가? 폭락하던 주가는 급격히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로 돌아섰다. 강민주는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피를 말리는 하루가 지나갔다. MJ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면 박진모 회장은 마진 콜을 막기 위해 자신이 은밀히 매집했던 MJI의 주식 일부를 토해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치명적인 일격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강민주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H와의 보안 채널을 열었다.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그는 답장이 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분 뒤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는 당신의 유령, 고스트이다. 이제 2단계 페이스 2를 준비하라. 민주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다. 그는 헬레나라는 미지의 존재의 지성에 경외감을 느꼈다. 이토록 치밀하고 무자비한 전략가. 그는 그녀 혹은 그가 누구일지 상상하려 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그의 머릿속에 그날 카페에서 본 못생긴 여자의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그 촌스러운 옷차림과 대조되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차가운 눈빛. 그는 김 비서가 가져온 이 하나의 파일을 다시 열었다. 경력 없음.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한 명은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익명의 천재. 다른 한 명은 세상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재벌가의 딸. 전혀 다른 두 개의 수수께끼가 그의 머릿속을 동시에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는 창밖의 어둠 속 라뷰 카페가 있던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헬레나의 1단계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MJ 이노베이션스는 박진모 회장의 치명적인 일격에서 벗어났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상황실, 수많은 모니터 앞에서 차가운 데이터를 응시했다. 박진모는 마진 콜을 막기 위해 일부 자산을 매각했지만 그의 핵심 전력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는 더 교묘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2차 공격을 준비 중이었다. 강민준이 보내온 모든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결정적인 조각 하나가 빠져 있음을 직감했다. 박진모의 공격은 비정상적으로 MJI의 내부 타이밍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내부에 쥐새끼가 있었다. 강민준이 보낸 공식적인 데이터는 이미 그 쥐새끼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나는 원본, 즉 가공되지 않은 서버의 로그 파일이 필요했다. 그것은 강민준에게조차 암호화된 채널로 요구할 수 없는 종류의 정보였다. 회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판도라의 상자. 그것을 열려면 그녀가 직접 MJI의 내부 네트워크에 물리적으로 혹은 최소한 아주 가까이 접근해야 했다. 그녀는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못생긴 여자가 아니었다. 강민주는 이미 그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MJI의 인사 시스템을 해킹했다. 그녀의 눈이 한 항목에서 멈췄다.
전략기획실 동계 인턴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 완벽한 위장이었다. 인턴 면접자들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지만 직원들만큼 엄격한 감시를 받지는 않는다. 그녀는 김지수라는 이름의 가상 인물을 만들었다. 김지수는 24살, 서울 중위권대학 경영학과를 막 졸업한 약간 내성적이지만 성실해 보이는 평범한 취업 준비생이었다. 하나는 자신의 외모를 다시 한번 지웠다. 이번에는 촌스러움이 아닌 평범함이 핵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날카로운 눈매를 감추기 위해 도수 없는 얇은 금속태 안경을 썼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고 칠흑 같던 머리는 단정한 갈색으로 염색한 가발을 착용했다. 의상은 흰색 블라우스에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스커트, 낮은 굽의 구두. 수십 명의 다른 면접자들 사이에 섞이면 누구도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을 차림새였다. 그녀는 김지수의 이름으로 위조된 이력서를 인사팀 서버에 심었고 자연스럽게 오늘 오후 면접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었다. 그녀의 목표는 면접 자체가 아니었다. 같은 시각 강민주는 MJ 이노베이션스 빌딩 1층 로비에서 막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참이었다. 그는 헬레나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초조해하고 있었다. 박진모의 반격이 언제 시작될지 몰랐다. 그는 헬레나라는 유령의 능력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그 익명성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긴 도박사와 같았다. 그때였다. 아, 하는 작은 비명과 함께 막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한 인턴 지원자와 부딪힐 뻔했다. 여학생은 황급히 몸을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파일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수십 장의 종이가 로비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학생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엎드려 종이를 주워 담기 시작했다. 민주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려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녀의 모습에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서류 줍는 것을 도왔다. 괜찮아요. 조심하지. 그는 흩어진 서류 몇 장을 집어들었다. 대부분은 평범한 이력서와 학교 과제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그중 한 장의 모서리에 아주 작은 글씨로 휘갈겨 쓴 메모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복잡한 알고리즘의 일부처럼 보이는 수식이었다. 민준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 수식은 최근 박진모가 MJI의 주가를 공격할 때 사용했던 고빈도 매매, HFT, 알고리즘의 특정 패턴을 역추적하는 논리와 놀랍도록 유사했다. 헬레나가 보내준 분석 자료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수준의 통찰력이었다. 이거 민준이 낮게 물었다. 이 수식 뭐죠? 김지수, 즉 하나는 계획대로 민준이 그 메모를 발견하자 속으로 안도했지만 겉으로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에서 서류를 황급히 빼앗듯 받아들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자 생각해본 말도 안 되는 낙서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거의 90도로 숙여 사과하고는 남은 서류를 챙길 생각도 못하고 면접장 방향으로 도망치듯 달려갔다. 민주는 그녀가 사라진 복도를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저 평범한 안경, 평범한 옷차림에 겁먹은 지원자일 뿐이었다. 그는 그날 카페에서 본 못생긴 여자를 전혀 떠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 낙서, 그것은 평범한 경영학과 졸업생이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장의 이면을 꿰뚫는 고도로 훈련된 전략가의 시각이었다. 민주는 알 수 없는 위화감에 휩싸였다. 촌스러운 여자에게서 느꼈던 그 기묘한 불일치감, 그리고 지금 이 평범한 인턴 지원자에게서 느낀 경악스러운 지성의 편린,
그는 즉시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비서, 방금 로비에서 나와 부딪힌 인턴 지원자. 이름이 김지수일 걸세. 오늘 전략기획실 면접자 명단에 있을 거야. 그 지원자에 대해 알아봐. 당장. 그리고 면접 평가 보고서 내가 직접 검토하겠네.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생각에 잠겼다.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는 인턴 대기실 구석에 앉아 숨을 골랐다. 작전은 성공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김지수라는 존재를 각인시켰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면접 대기실로 이동하는 동안 그녀의 소형 스캐너가 MJI의 내부 와이파이 네트워크와 보안 시스템의 구조를 스캔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 문을 찾았고 열쇠를 만들 수 있었다. 그녀는 실제 면접에 들어갔다. 면접관들 앞에서 그녀는 김지수를 연기했다. 약간 긴장했지만 질문에는 성실하게 답했다. 대부분의 답변은 평범했지만 그녀는 전략적으로 한두 가지 질문에 대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면접관들은 기본기는 좀 부족하지만 가능성은 인내 정도의 평가를 내릴 만한 수준이었다. 면접이 끝나고 건물을 빠져나온 하나는 유유히 택시에 올라탔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USB 장치에는 MJI 내부 네트워크의 취약점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녀의 펜트하우스에서 그녀는 헬레나로서 박진모의 쥐새끼를 사냥할 준비를 마쳤다. 강민주는 자신이 오늘 자신의 회사를 구할 유령과 스쳐 지나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김지수라는 평범한 지원자의 파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성수동 펜트하우스의 모니터들은 복잡한 데이터 라인들로 붉게 점렬하고 있었다. 이하나, 즉 헬레나는 김지수가 되어 MJ 이노베이션스의 심장부에서 빼내온 네트워크 로그를 해부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찾았다. 내부의 배신자. 그것은 강민준이 가장 신임하던 인물 중 하나인 윤상무, 최고 재무 책임자, CFO였다. 윤상무는 태산그룹 박진모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MJI의 핵심 재무 정보와 M&A 전략을 실시간으로 넘기고 있었다. 알파 7 매각건과 프로젝트 노바에 대한 정보가 박 회장에게 흘러들어간 것도 모두 그의 소행이었다. 그가 강민준에게 전달한 보고서들은 모두 박진모에게 유리하도록 교묘하게 조작된 데이터였다. 하나는 즉시 이 사실을 암호화된 채널로 강민준에게 전송했다. 단순히 윤상무가 범인이다라는 결론이 아니었다. 윤상무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차명 거래 내역, 그가 박진모의 비서실장과 비밀리에 접선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가 서버에서 데이터를 빼돌린 정확한 타임스탬프까지 반박할 여지가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강민준의 사무실. 그는 H가 보낸 파일을 보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윤상무. 10년 넘게 자신을 보좌하며 MJI의 성장을 이끌었던 인물이었다. 배신감에 앞서 섬뜩함이 밀려왔다. 헬레나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아냈는가? 그는 자신의 등 뒤에 숨어 있던 독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헬레나는 증거와 함께 2단계 작전을 보내왔다. 윤상무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박진모를 함정으로 유도하라. 민주는 즉시 윤상무를 포함한 핵심 임원진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헬레나가 짜준 각본대로 프로젝트 노바의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연기를 시작했다. 윤상무는 이 미끼를 덥석 물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박진모에게 MJI가 곧 무너진다. 지금이 마지막 일격을 가할 때라는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박진모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남은 모든 자금을 끌어모아 MJI의 주식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한 마지막 공매도 공세를 준비했다.
민준과 헬레나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완벽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진모 회장이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주식시장이 아닌 정치를 이용했다. 박진모는 자신의 오랜 인맥인 금융감독원장을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긴급 속보, 금융감독원, MJ 이노베이션스 특별감리 착수, 알파 7매각 관련 배임 혐의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이것은 헬레나의 계산에도 없던 시장 논리가 아닌 권력의 폭력이었다. MJI의 모든 자산이 동결될 위기에 처했다. 배임 혐의가 씌워지면서 강민준 대표의 경영권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가는 1차 폭락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속도로 추락했다. 투자자들은 기술이 아닌 대표의 도덕성과 법적 리스크에 공포를 느꼈다. 강민준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윤상무의 배신을 증명하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감옥에 갈 처지가 되었다. 헬레나의 디지털 전략은 금융감독원이라는 거대한 국가 권력 앞에서 무력했다. 박진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웃고 있었다. 강민준,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헬레나라는 유령을 고용했어도 이 나라의 룰을 이길 순 없어. 펜트하우스의 하나는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칠 뻔했다. 박진모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디지털 데이터로는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박진모가 금융감독원장을 어떻게 매수했는지에 대한 물리적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몇 년 전 그녀가 헬레나로서 박진모를 공격했을 때 그녀는 그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결정적인 장부 하나를 확보해 두었었다. 그 장부에는 박진모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거기에는 현 금융감독원장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디지털로 전송할 수 없었다. 박진모가 MJI의 모든 통신망을 감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원칙을 깨기로 했다. 헬레나는 유령으로 남아야 하지만 강민준이 무너지면 이 게임은 끝이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보안 터미널로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야겠다. 지금 당장. 좌표를 전송한다. 혼자 와라. 강민준은 절망 속에서 그 메시지를 보았다. 헬레나와의 대면. 그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는 즉시 차를 몰아 메시지에 적힌 좌표로 향했다. 그곳은 한강변에 버려진 물류 창고였다. 약속된 시간, 민주는 텅 빈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먼지 쌓인 공간 속 오직 희미한 달빛만이 깨진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왔군.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계적으로 변조된 성별을 구분할 수 없는 차가운 음성이었다. 민준이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화물 컨테이너 그림자 속에 한 인형이 서 있었다. 검은색 후드로브가 전신을 감싸고 있었고 얼굴에는 빛을 반사하지 않는 특수 재질의 가면이 쓰여 있었다. 헬레나였다. 당신이.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유령의 실체는 생각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헬레나는 가느다란 USB 드라이브 하나를 그에게 던졌다. 여기 박진모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증거가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뒤집을 유일한 시나리오도 들어있다. 시간은 1시간뿐이다. 민주는 드라이브를 움켜쥐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는 가면 너머로 헬레나의 눈을 보려 애썼지만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왜 나를 돕는 거지?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존재의 정체를 알아야만 했다. 헬레나, 즉 하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그녀는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변수가 자신의 생각보다 더 감정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나리오에는 강민준이 직접 미끼가 되어 박진모와 금융감독원장을 동시에 끌어들이는 위험한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강민준 대표. 그녀의 기계음이 다시 울렸다. 이건 비즈니스다. 하지만 박진모는 선을 넘었다. 이건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지. 그녀는 이 말을 왜 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그 절박한 눈빛에 대한 최소한의 대답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 복잡한 상황과 강민준이라는 인물, 그리고 앞으로 닥칠 위험한 계획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던 하나의 손가락이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있던 녹슨 철제 기둥을 가볍게 두드렸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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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것은 아주 미세하고 불규칙적인 리듬이었다. 그녀가 고도의 집중 상태에 빠졌을 때 나오는 무의식적인 버릇이었다. 강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었다. 아니다. 그는 그 리듬을 보았다.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두 개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첫 번째, 라뷰 카페. 촌스러운 가발과 안경을 쓴 못생긴 여자. 박지훈이 떠난 뒤 케이크를 기다리며 커피잔을 두드리던 그 손가락.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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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두 번째, MJI 로비. 평범한 안경에 겁먹은 표정을 짓던 인턴 지원자, 김지수. 그가 수식에 대해 물었을 때 서류 뒤에 숨어 초조하게 손가락을 떨던 그 움직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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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리고 지금 자신의 운명을 쥔 성별조차 알 수 없는 이 미스터리한 유령. 그 가면 뒤의 존재가 어둠 속에서 정확히 같은 리듬으로 기둥을 두드리고 있었다. 세 명의 다른 여자, 세 개의 다른 장소, 하나의 동일한 아주 독특한 버릇. 강민준의 머릿속을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유리벽이 산산조각 났다. 말도 안 돼, 불가능했다. 하지만 퍼즐 조각들이 무섭도록 정확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촌스러운 맞선녀의 대담한 연기력, 평범한 인턴의 천재적인 통찰력,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헬레나의 전략.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이었다. 잠깐, 민준이 본능적으로 손을 뻗으며 외쳤다. 하지만 헬레나는 이미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였다. 창고 안에는 다시 강민준 혼자 남았다. 그의 손에는 회사의 운명이 걸린 USB 드라이브가 쥐어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방금 깨달은 경악스러운 진실로 인해 폭발할 것 같았다. 강민준은 버려진 창고의 차가운 공기 속에 홀로 서 있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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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 불규칙적인 리듬이 그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것은 단순한 버릇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의 가면 뒤에 숨겨진 한 천재의 서명이었다. 못생기게 꾸민 반항적인 여자, 평범함으로 위장한 날카로운 인턴, 그리고 모든 것을 조종하는 무형의 유령. 그 모든 것이 이하나라는 이름에 경력 한 줄 없는 재벌가의 딸이라는 사실. 그 경악스러운 진실은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오히려 등불을 밝혔다.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살아 숨쉬는 천재의 손에 운명을 맡긴 것이었다. 그는 손에 쥔 USB 드라이브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건넨 신뢰이자 마지막 반격의 칼날이었다. MJI 빌딩으로 돌아온 강민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절망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즉시 헬레나, 아니, 하나가 설계한 마지막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겼다. 계획의 첫 번째는
미끼를 다시 던지는 것이었다. 그는 최고 보안 등급으로 윤상무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윤상무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자의 편에 섰다고 확신하며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무슨 일이십니까, 대표님? 곧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될 텐데 저라도 부르셔서 하소연이라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주는 책상 위 모니터를 그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윤상무의 차명 계좌로 박진모 회장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간 내역이 떠 있었다. 헬레나가 제공한 완벽한 증거였다. 윤상무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이게 무슨... 그는 말도 잇지 못했다. 민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헬레나의 지시대로 말했다. 박진모 회장이 당신을 버리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을 걸세. 그가 금융감독원장에게 건넨 뇌물 장부도 내 손에 있거든. 하지만 난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 민주는 윤상무가 박진모와의 모든 통화 녹음 파일과 내부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그의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거래를 제안했다. 윤상무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그는 무너져 내리며 모든 것을 실토했다. 박진모가 바로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강민준의 해임안을 최종 통과시키고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을 대동해 현장에서 그를 연행할 계획이라는 것까지. 이것으로 헬레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다음 날 MJ 이노베이션스의 최고층 이사회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진모 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MJI의 지분을 상당 부분 확보한 2대 주주 자격으로 이사회를 주재했다. 그의 옆에는 금융감독원의 고위 간부 2명이 배석해 있었다. 강민주는 피고인처럼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박진모가 승리를 만끽하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민준 대표의 독단적인 경영과 알파 7 매각 과정에서의 심각한 배임 행위로 인해 회사는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혐의는 명백합니다. 그가 눈짓하자 금융감독원 간부가 서류를 내밀며 강민준의 해임안을 공식 상정했다. 이사들은 이미 박진모에게 매수되거나 협박당한 상태였다. 그들은 기계적으로 손을 들 준비를 했다. 강민준은 눈을 감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럼 강민준 대표의 해임안에 대해 박진모가 의사봉을 들려는 순간이었다. 잠깐. 이사회실의 무거운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하나가 서 있었다. 그녀는 못생긴 가발도 평범한 안경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칠흑 같은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내리고 몸에 완벽하게 맞는 세련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모습, 지적이고 차가우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이 회장 부부가 서 있었다. 하나야, 네가 여길 어쩐 일이니? 여긴 네가 낄 자리가. 어머니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하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박진모가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무례한. 이 회장, 딸 교육 똑바로 시키시오. 여긴 사교 파티장이 아니란 말이오. 하나는 박진모의 말을 무시한 채 강민준을 스쳐 지나 이사회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갔다. 강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마침내 그가 아는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완벽한 실체로 그의 앞에 섰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유진그룹의 주주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헬레나의 기계음이 아닌 맑고 단단한 그녀 본연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박진모 회장님이 말씀하신 명백한 혐의라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려 합니다. 박진모가 코웃음을 쳤다. 뭘 안다고 어린애가. 첫째, 하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금융감독원의 감리보고서는 MJI의 차세대 기술인 프로젝트 노바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0으로 산정했습니다. 알파 7매각 자금이 노바로 투입된 것을 배임이 아닌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볼 수 있는 근거를 고의로 누락시켰죠. 그녀는 스크린의 프로젝트 노바의 잠재 가치에 대한 실리콘밸리 최고 분석가들의 리포트를 띄웠다. 금융감독원 간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내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하나가 그를 쏘아보았다. 내부 자료요? 혹시 윤 상무님이 제공한 조작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녀가 손가락을 튕기자 스크린에는 윤 상무가 박진모의 지시를 받아 데이터를 조작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그의 자백 녹취록이 재생되었다. 윤 상무, 내 이놈, 박진모가 소리쳤다. 이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 상무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박진모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웃기는군. 저런 조작된 증거 따위. 중요한 건 금융감독원의 공식 입장이다. 강민주는 배임이야. 당장 저놈을 끌어내. 그가 경비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둘째, 하나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다. 그녀는 박진모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금융감독원의 공식 입장이 회장님의 개인 비자금 얼마와 교환된 것인지 궁금하군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USB를 테이블 위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강민준이 어젯밤 헬레나에게서 받은 바로 그 USB였다. 화면에는 박진모의 비밀 장부가 떠올랐다. 수십 년간 그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뇌물의 목록, 그리고 그 목록의 가장 최근 날짜에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금융감독원 간부 2명의 이름과 MJI 건 처리라는 명목으로 오간 정확한 금액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 간부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진모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바로 그때였다. 이사회실의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강민준이 헬레나의 계획에 따라 미리 연락해둔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쏟아져 들어왔다. 박진모 회장님, 비자금 장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금융감독원 간부님들, MJI 표적 감리 의혹이 사실입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박진모는 경비원들에게 끌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 갇혀버렸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 회장 부부는 자신의 딸이 그저 맞선이나 피하려던 골칫덩어리 딸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물의 비리를 맨손으로 무너뜨리는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혼란의 한가운데 하나는 조용히 USB를 회수했다. 그녀는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테이블 반대편 끝에 서 있는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강민준 역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가면 뒤에서, 평범한 위장 뒤에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존재. 이제 그녀는 모든 가면을 벗고 이 하나로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CEO와 정체불명의 조력자 혹은 관찰자와 연기자가 아니었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유리가 마침내 산산조각 났다. 폭풍이 지나간 이사회실은 아수라장이었다. 박진모 회장은 조작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그의 절규는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에 묻혀버렸다. 그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비리에 연루된 금융감독원 간부들은 이미 기자들에게 포위되어 잿빛이 된 얼굴로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끌려나가고 있었다.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이하나는 완벽하게 고요했다. 그녀의 부모님 유진그룹의 이 회장 부부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머니는 딸의 팔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나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저 장부는 네가 어떻게? 이 회장 역시 평생 처음 보는 낯선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가 알던 그저 집안의 골칫덩어리, 맞선이나 피하려던 철부지 딸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정재계를 주무르던 거물 박진모를 단 몇 분 만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냉철하고 무자비한 전략가. 그는 물었다. 그 헬레나라는 유령, 설마 하나는 부모님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담아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두 분은 그저 유진 그룹의 주주로서 오늘 이사회의 결과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독립선언이었다. 더 이상 가문의 인형으로 살지 않겠다는 이하나로서의 첫 번째 목소리였다. 이 회장 부부는 딸의 그 선을 하지만 확고한 눈빛에 압도되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나는 그들을 뒤로하고 이사회실을 빠져나왔다. 기자들의 관심은 온통 박진모에게 쏠려 있었기에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 강민준이 뒤따라 나왔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혼란을 수습하기 전 오직 그녀에게만 말했다. 고맙습니다, 헬레나. 아니, 이하나 씨. 하나는 그를 돌아보지 않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고 강민주는 자신의 회사를 되찾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다. 서울은 발칵 뒤집혔다. 박진모 게이트는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MJ 이노베이션스는 강민준 대표의 배임 혐의를 벗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노바의 가치가 재평가되며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위기는 완벽한 기회로 반전되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늦은 오후. 하나는 사흘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카페 라뷰에 창가 자리에 다시 앉아 있었다. 그날과 같은 자리였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촌스러운 가발도 두꺼운 안경도 과장된 화장도 없었다. 세련된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다. 카페 문이 열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강민준이 들어섰다. 그는 사흘 전의 긴박함 대신 조금은 지쳤지만 단단한 표정으로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창밖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다시 하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 유리창 너머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그 시선이었다. 그날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여기서 당신을 처음 봤습니다. 하나는 잔을 내려놓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은 계속했다. 정확히는 당신이 연기하는 것을 봤죠. 박지훈 의원 아들을 완벽하게 쫓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못생기게 꾸몄다는 걸 그 순간부터 직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가 처음으로 그에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면이 없었다. 당신의 눈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포식자의 눈이었죠. 그 촌스러운 위장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는 웨이터를 불렀다. 여기 얼그레이 케이크 하나 주시죠. 아마 그날 축하주 대신이었던 것 같은데. 웨이터가 사라지자 그가 다시 입을 열었. 그리고 김지수 씨, 로비에서 만났던 그 평범한 인턴 지원자.
하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때 당신이 떨어뜨린 서류의 낙서, 그 수식은 평범한 학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회사를 공격한 알고리즘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민주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 버려진 창고에서 만난 헬레나, 어둠 속의 유령, 그 가면 뒤의 존재가 철제 기둥을 두드렸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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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는 테이블 위에서 그 리듬을 그대로 재현했다. 카페에서 당신이 케이크를 기다리며 커피잔을 두드리던 리듬, 로비에서 김지수가 당황한 척하며 서류를 붙잡고 떨던 손가락의 리듬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그녀의 모든 가면을 그 유리창 너머에서부터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유진 그룹의 따님께서 어째서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이런 위험한 게임을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이름들, 그 가면들 뒤에서만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집안의 인형이 아니라 제 능력으로 평가받는 존재로요. 케이크가 나왔다. 민주는 접시를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당신이 일부러 못생기게 꾸몄을 때 나는 당신의 정신력에 매료되었습니다. 당신이 평범한 인턴을 연기했을 때 나는 당신의 지성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헬레나로서 내 회사를 구했을 때 나는 당신의 전략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하나 씨, 나는 당신의 가면이 아니라 그 가면들 너머에 있는 당신의 본질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원합니다. 그의 제안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다. MJI는 유령 조력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강민주는 헬레나가 아닌 이 하나라는 이름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갈망해왔던 제안이었다. 그녀의 능력을,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완벽한 파트너십. 그것은 정략 결혼의 굴레에서도 익명의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하나는 천천히 포크를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이유도 도망칠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강민준을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그에게 보여준 첫 번째 진짜 미소였다. 좋습니다, 강 대표님. 그 파트너십 조건이 어떻게 되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유리창 너머로 잿빛이었던 서울의 하늘은 어느새 맑게 개어 있었다. 더 이상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유리창은 없었다. CEO와 정체를 숨긴 여자.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